네, 지난해 지역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시도 행정 통합일 겁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34년 만에 시도 통합 논의에 합의하면서 올해부터는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시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통합은 물론 상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슈 저격 시간에는 기로에선 광주 전남 상생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올 한 해 상생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일보 윤현석 정치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었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뭐 너무너무 많죠. 네. 그중에서 뭐 다 뽑아서 다 얘기하면 몇 시간이 돼도 부족할 텐데 시도 통합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이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현욱 지사가 통합 논의에 합의했어요. 네네. 합의를 위한 뭐 진행 합의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떤지 뭐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계속 얘기해 나가기로 하죠.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네. 9월에 그 네.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사리 지난 11월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의를 하셨고 광주전남 연구원의 연구 영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11월에 광주시하고 전남도 실무자, 그 다음에 광주전남 연구원 관계자가 만나서 실무회의도 했고요. 또 12월 1일 날에는 이제 광주 전남 상생발전 협의회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진행이 되다가 12월 9일 날 그 이용석 광주시장이 그 민간공항 문제를 2021년에 그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조금 되짚는, 그러니까 2021년에 민간공항을 보내는 전제 조건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모든 지금 행정 통합 관련한 논의는 멈춰선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고 이제 핀피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혐오 시설과 이제 우호 시설 이제 유치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모델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 논의가 불쑥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전제돼야 되는 3개월 과제들이 한꺼번에 지금 해결이 되자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교착 상태에 좀 빠진 것 같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전남도의 이제 고위 관계자분들 뭐 인터뷰에서 보면은 직설적으로 광주는 이제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와버려서 네. 서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전혀 성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대구 경북 상황을 한번 보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서는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그 위원회에서 코로나 현상 때문에 다양한 모임을 못 갖고 공론화 절차가 좀 부족했으니까 그 공론화 절차, 여름 수련 절차를 2달 정도 연장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하고 굉장히 좀 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불만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협약을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이제 무한공항으로 옮긴다,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전남도가 적극 협력한다. 이 이제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그런 조건들도 있었는데 이 광주시가 여러 번 이제 국방부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시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전 대상지가 되는 시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주민 설명회 자체를 못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남도가 너무 그 이를테면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너무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쌓여져 갔고, 네. 또 또 그런 불만들이 쌓여져 간 반면에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그러니까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는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으로는 이 시군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희한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전 대상지를 개발하는 비용이나 주민 보상하는 비용을 기존에 있는 부지를 개발한 비용 가지고 부담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의 군공항을 아파트로 전부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이전 대상지에 들어갈 군공항도 만들어주고 주민들도 보상해주는 이런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2016년에 광주시가 제출한 국방부 안에 보면 한
4,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비용 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게 전남도의 입장이어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상충됐고 한 2년여의 과정 속에서 서로 불만이 쌓이고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행정통합까지 이렇게 좀 난감하게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네. 오산 군공항 같은 데에서는 주변 지역 그 개발에만 한 1조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무한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하는 문제로 이제 본질이 좀 기결이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하고 전남이 좀 확실하게 좀 보상책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뒷짐을 좀 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무한이라는 표현은 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찌됐든 2등 대상지로 올라온 대상지가 이제 무한, 해남, 고흥 뭐 이 정도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좋게 가는 이유는 일테면 이전 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갑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가는데 지금 현재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이전 보상비 정도밖에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 말에 사자 협의체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이렇게 들어가서 사자 협의체가 발족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국토부가 들어온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됐든 이 광주 전남 지역에 특히나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뭐 지금 고속철도라든가 아니면 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선제적인 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제 사자 협의체마저도 이제 광주시가 거기서 민간공항 부분을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남도가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지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항 문제라든가 아까 신뢰 문제, 그다음에 서로 어떤 상호간의 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특히 이제 행정통합 자체는 지금 현재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에 논의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나온 단어 핵심 얘기가 지원책에 관련된 얘기였고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자 협의체 두 개를 좀 나눠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 게 하고 있는 건지 또 특별법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자 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군공항 같은 경우는 소음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 비용 정도로만 이렇게 제시가 되면 당연히 그걸 받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그 관련된 신도시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도시개발 쪽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부분식으로 이제 접근이 돼야지 사람들이 좀 체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그 대구와 그 경북 지역에 도로망을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이 지역에서는 아직 좀 덜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또 시민들한테 물어가지고 민간공항만 가고 군공항에 안 가는 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반대했어요. 이걸 또 하니까 또 전남 지역에서는 또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죠. 어떻습니까? 이 설문조사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없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좀 전남도하고의 약속을 먼저 좀 이행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민간공항의 국내선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건데 이 국내선 자체를 뭐 순차적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완전히 넘기든가 하는 이런 좀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공항 문제를 풀어보려는 이런 좀 복합적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전남도 입장에서는 협약 자체가 깨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협상 자체를 닫을 수밖에 없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또 그래요. 전남도에서 별로 안 도와주고 지사도 안 도와주고 시장 구성도 안 도와주는데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내가 약속을 했지만 설문조사를 물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재밌는 게 이제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 이제 당선인 시절에 이제 인터뷰를 보면요. 이용섭 시장이 당선인 시절에는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을 했고 또 김영록 지사 같은 경우 당선인 시절에
군공항이 이제 전남으로 이전되는 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이제 돼서 굉장히 이제 합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반대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광주 공항의 이제 이용 계획을 보니까 한 네. 연간 한 200만 명 정도 이용하는 규모로 돼 있는데 무안 그 국제공항 같은 경우가 지금 100만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점 휴업 상태인데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것 중에 제주도 이용객이 한 90% 정도 되고요. 네. 서울 김포 노선이 한 10% 정도 되는데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광주에서 타는 거하고 또 전남까지 가가지고 타는 거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물어보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용사업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부터 그 광주 전남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됐을 때는 항상 패키지 이전이라는 게 논의가 전제가 좀 됐었던 측면이 있어서 재밌는 게 2015년도에 이낙연 지금 대표가 지사 시절에 그 목포 MBC하고 대담한 걸 보면은 함께 세트로 이전하는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 합의가 두 개다. 군공항 이전에 협조한다라는 전남도의 그 조항이 있는 협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이제 지금 상황까지 돼버린 겁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용섭 광주시장도 네. 광주 시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저는 광주시가 보다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옮길 당사자가 좀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옮겨갈 대상지가 되는 전남이었던 시군들한테 좀 더 많은 카드를 줄 수 있는 운동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정부 부처가 포함되는 사자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건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자협의체가 가동이 되려면 저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시가 어찌됐든 협약 자체를 무르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약 자체를 2018년에 했던 협약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지금 신호를 준 거니까 그 신호를 준 당사자가 어떻게든 사자협의체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전남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을 던져줘야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얘기를 통해서 현재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네. 이게 이렇게 문제가 시작돼서 네네. 여기에 갈등까지 가서 네. 현 단계는 서로 상당히 벌어져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했으니까 네. 네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들어봐서 그렇게 됐구나 하실 예. 거예요. 예. 해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예. 다 두 분이 해법을 갖고 있으면 네. 완전한 해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 좋겠다라든가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 예. 라는 얘기로 해법 얘기로 한번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용이 있는 사례를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을 하면서 그 인근에 이제 저수지 상류원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류수 오염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경기도가 중재를 하면서 이제 매년 그 수질 오염 결과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방법에 이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매년 그 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산단에 대한 그 입주 배정 문제를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풀어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자협의체에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이제 국방부가 참여를 해서 정부가 참여한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정부 안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할지를 좀 안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이 정부를 찾아가서 네. 어떤 안을 만들지는 선택지를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좀 줄여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1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만 지금 규정해 있는 이 법을 지금 개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미 이제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하고 이용빈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개정안에는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을 보완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집어넣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당에서 지금 서삼석 의원하고 네. 송옥주 의원이 또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끼리 지금 이렇게 주도하도록 하는 지금 이 방식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싸움 나고 분쟁 나게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국방부가 해야 되는 게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군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군사작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가지고 두 가지 법률이 올라와 있는데 그 법률이 일단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광주 전남의 군공항 이전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자협의체가 반드시 다시 가동돼야 된다. 왜냐하면 사자협의체라는 게 아까 이제 이 법률안이 개정이 될 것을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개정이 될 것을 보고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먼저 좀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어찌됐든 이 사자협의체는 이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 광주 군공항 이전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도 간의 싸움으로만 돼 있고 국방부는 빠져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차라리 시도 상생적 차원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시도가 함께 이용섭 시장과 김영로 지사가 함께 손잡고 정부를 상대로 얘기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제가 봤을 때. 네. 그게 그거 되기 위한 거에 그럼 그다음 과제가 지금 말한 사자협의체 어찌됐든 간에 두 분 얘기는 거기에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는데 전라남도는 이제 안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한번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일단은 이용섭 시장 입장에서 협약 파기라고 그 공격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협약은 그 민간 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거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전남도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냥 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전남에 광주시가 뭔가를 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남이 잘 되는 게 사실 광주가 잘 되는 거고요. 광주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사실 전남의 자양분을 받고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전남이 잘 되도록 광주시가 이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군공항 이전도 특히나 이제 그 민간공항 이전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광주공항이 지금 한 200만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게 무한공항을 하면 무한공항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서 무한공항을 키워가지고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시도 통합이 본질적으로 논의가 된 계기가 공공기관 유치거든요. 그래서 광역 단위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공공기관 유치할 때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건데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한다고 광주보다는 전남의 어떤 한 군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입장에서도 시도 통합이라든지 상생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사실상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하고 좀 협의가 좀 돼야지. 그 이제 시도 통합을 이용섭 시장이 제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제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용섭 시장은 시도 통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겪고 있는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은 지금 굉장히 뭐 세종시 들어간 다음부터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사실상 확장되고 있는 거고요. 영남권은 이미 인구가 2천만 정도 되기, 1,500만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호남 지역은 인구가 지금 뭐 둘이 합쳐도 이 전북이 다 합쳐도 지금 500만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쇠락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이 밥그릇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가난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용섭 시장은 시도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까지 군공항 갈등이라든가 보면 SR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김영록 지사나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시도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 불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지금 전남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국가로부터 가져오는 캐파를 늘리자.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노력해서 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출발 자체가 시도 통합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좀 달랐고 또 시도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도 통합이 안 돼서 뭐 행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지금 삶에 이제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행정 통합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인센티브가 나오려면 정부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행정 통합까지는 한 2, 3년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까지 걸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 행정통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시도통합이 뭔가 목적이 아니고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도 통합을 우리가 하는 방법 쪽에서 어떻게 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도 통합이 어떤 그 하나의 뭐 이렇게 당위론적인 뭐 이렇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좀 광주 전남이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 혁신도시 유치를 할 때 보면은 다른 지역은 이제 광역시하고 도 간에 이제 하나씩 별도로 유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 합동으로 해서 유일하게 이제 공동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에 비추어 보면은 충분히 얘기가 될 것도 같은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화 채널을 새로 하나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자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광주 전남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뭐 위원회를 공동으로 별도로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뭐 광주하고 전남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이제 만든 그 기관 중에 이제 광주 전남 연구원이 있으니까 연구원에서 뭔가 지금 주도를 하면서 연구 용역과제를 본인들이 자체 발굴을 하면서 시하고 도를 이제 이쪽에 좀 끌어들이는 그런 좀 시도라도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이 또 선거예요. 네네. 두 분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자협의체 돼도 또 각자 보고받으면 각자 보고받아가지고 따로따로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에이, 나 이건 아닌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게 지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본인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과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두 분에게 한 말씀 해준다고 하면 우리 전문가들께서. 그 두 분 다 이제 초선이시고 재선을 이제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요. 네. 이렇게 갈등이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안 돼서 광주 전남 현안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면 두 분 다 선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절체절명의 의식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저도 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주가 전남에 뭔가를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남이 뭔가 이 마당과 같다. 마당이 빈약한 집이 뭐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당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시도 통합이라든가 이런 시도 갈등들을 보면 광주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서비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뭐 충청권과의 싸워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전남하고 광주가 뭔가 이런 어떤 산 가지고 갈등을 빚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광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전남이 뭔가를 많이 주고 전남이 더 성장하고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거에서 가장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게 전남인데, 이 전남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고 지원해 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우리 유치할 때 박광태, 박준영 네. 서로 합의해서 이끌어온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사실상 마지막인데 네. 그 한국형 뉴딜을 내세웠고 그중에 말 그대로 지역 균형 뉴딜을 얘기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 지역이 중심이 될 거고 네. 거기에는 뭐 디지털 뉴딜도 있고 하지만 뭐 그린 뉴딜까지 포함해서 네. 이게 광주만 그린하고 전남만 그린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 균형 발전 뉴딜인데 네네네. 지역이 중심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네. 이때도 상생이 네. 정말 중요한 몫을 그 파일을 키우는 데 도움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광주 전남이 각각 그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정부안을 보면요. 네. 그린 디지털 뉴딜에 한 84조 6천억 원,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뉴딜에 75조 4천억 원, 이게 네. 160조 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규모의 예산인데,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광주시는 지금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도시 뭐 그린 뉴딜, 그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로 하는 휴먼 뉴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전남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공간 뉴딜 해가지고 3대 분야에 한 80조 원 정도의 사업들을 이미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사실 말씀하셨듯이 광주 전남이 지금 서로 협력하고 융복합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에너지 같은 부분도 그렇고 뭐 AI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이 상호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를 사실상 광주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광주 전남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이제 보통 돌아가게 되는데 지역의 대학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개발에 참여를 하는 이제 기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는 이제 그 대상 후보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대학이라든지 기업체는 광주에 있고 그 개발이 되는 시설지는 전남에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쪽에서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에 따라서 시너지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광주 전남 지역 네. 이 상생 협력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네. 어떻게 풀어나가야 자꾸 답만 여쭤봐서 죄송한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상생 협력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그 뉴딜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딜 정책을 처음에 편 사람이 그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뉴딜 정책을 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뭐냐면 이 뉴딜 정책은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사람을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을 더 부유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뉴딜 정책이 이 가난한 지역을 더 풍요롭게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지방 뭐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한다 무슨 뭐 그린 디지털 뉴딜을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AB 타당성 조사라든가 정부의 어떤 기준에 따르면 사실 더 부유한 곳에 이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수도권의 확장 모델인 충청권,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영남권이 이걸 또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는 따라서 이 지금 광주 전남이 노력해야 할 것은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권이 무엇을 지금 얻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뉴딜 정책의 새로운 정책의 기준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데에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제 갈등만 좀 부각시키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시도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 최근에 광주에 이제 광주 관광재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네. 광주만의 관광이 없고 결국엔 전남하고 연계가 되는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밖에 없듯이 광주 전남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에 이제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산업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자동차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라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광주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이 같이 협력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그 전제에서 이제 좀 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일보 윤영석 정치부 부장 그리고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need another story,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My life gets kinda boring, need something that I can confess. Till on my sleeves I stained red.